자, 연립 2차 방정식을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우린 미지수 3개, 4개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답 알죠? 쌍으로 나오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연립이라는 것은 이와처럼 어떻게 쌍으로 식이 두 개가 묶어서 나오는 게 연립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 x, y. 미지수가 두 개인 되어 있습니다. 2차니까 차수가 2차라는 거죠. 자,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방정식을 풀이를 하느냐? 실생활에서 생각 열기 한번 보세요. 실생활에서 길이가 5m인 진동 에너지 흡수 장치를 둘레가 14m인 직사각형 모양의 대각선에 시공한 것이다. 자, 이겁니다. 그럴 때 x와 y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됐을 때 머릿속에서 생각을 이와처럼 식을 이용해 주면은 x와 y에 대한 값을 쉽게 풀 수 있단다. 이거죠. 그래서 식을 세우는 연습을 지금 하는 것보다 이걸 식을 세운 x, y 값을 구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공부해야 되는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예제 1번 한번 보세요.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색을 세웠다면은 이 풀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x, y 값을 구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요게 같이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y가 7이 될 때 x 플러스 y가 7일 때 xy 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죠. 1 더하기 6이 있는 거 아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뭐 해도 7 나오는, 그렇죠. 요 x, y는 쌍으로 구해준다면 굉장히 많은 x, y 값이 있습니다. 요 x 더하기 y가 7인 요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가 되는 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게 연립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풀이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는 풀이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지수가 만약에 이와처럼 한 개라면은 x 값 구하기가 어렵지 않죠. 바로 뭐 근의 공식에 바로 넣어버려도 답이 나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 보이는구나. 미지수를 한 개로 줄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x, y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자. 한 문자로 정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1번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1번을 2번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선생님은 1차를 이용해서 2차로 대입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1식에서 y는 7-x 되죠. 그래서 y는 7-x를 이 식에 대입을 하자. 자, 그러면은 x의 제곱 7-x의 제곱은 25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정리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77, 49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해주면 뭐가 됩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24는 0이네요. 우리는 여기 동식이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2로 나눠줍시다. 이렇게 되죠. 네, 얘는 인수분해 바로 되네요. 곱해서 10이 되는 거 3, 4 더해주면 7 되죠. 그러면 더하기. 네, 그러면은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요. x의 값이 마이너스 3 나왔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3 나왔어요. y 값은 얼마가 될까요? 10. 또는 y 값은 x의 값이 마이너스 4 나왔어요. y 값은 얼마가 될까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 쌤 또 실수했네. 얘들아, 어디 선생님 실수했는지 알겠니? 실수했네. 요거 해주면은 플러스가 아니야. 뭐니? 그치, 마이너스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x의 값이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니까 y 값은 얼마가 되니? 네, y 값은 4 또는 3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보세요.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죠. 그럼 1 곱하기 2는 뭐? 2. 답은 몇 개로 나와야 돼요? 2개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되어 있네요.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자, 그럼 얘는 1차식, 2차식이니까 답은 몇 개? 2개. 얘도 1차식, 2차식이니까 답은 몇 개? 2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1식, 얘를 2식으로 둔다면은 식 1식에서 y는 뭐 x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y는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식 1식에서 y는 1-x를 2식에 대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의 제곱 더하기 1-x의 제곱은 13. 자, 전개해 볼게요. 아까처럼 실수하지 않게 똑바로 전개를 합시다. 실수를 하면은 답이 틀려져요. 됐죠? 그러면은 2x의 제곱, 저것과 또 실수하면 또 창피하니까, 자, 12는 0이니까 2로 나눠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이 되죠? 뭐로? 마이너스 3 곱하기 2로. 그러면 x의 값은 3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 x의 값이 3이면 y 값은 얘를 3 대입을 해주면 y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y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니까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식을 세우라는 문제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지금은 x, y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목적입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답은 몇 개로 나와야 돼요? 1차, 2차니까 2개. 그죠? 자,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네, x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x는 한번 해볼게요. x는 뭐? y-4가 되네요. 그래서 x 자리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y-4의 제곱 더하기 x 자리에 y-4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자, 전개를 하면은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7은 0이네요. 그러면은 3y제곱 계산을 해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2y. 또 계산을 해주니까 뭐가 될까요? 플러스 9가 됩니까? 플러스 9는 0. 그러면 3으로 다 나눠지네요. 그럼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나오나요? 그러면 y값은 얼마? 1 또는 y값은 3. y값이 1 나왔네요. 그럼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y값이 3이 나왔네요.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하는 방법 알겠어요? 네. 이런 계산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기가 안 풀면은 푸는 것만 보면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한번 보셔요. 얘는 지금 몇 차입니까? 2차고 얘도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러면 답은 2차
곱하기 2차니까 답은 4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셔요.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에요. 우리가 1차식이 있을 때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둘 다 2차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1번식하고 2번식 중에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있다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미리 팁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숫자가 되는 것은 인수분해 되기가 힘들어요. 0이 나오는 거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세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먼저 1차식을 식1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식1식은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이죠. 그럼 x제곱은 xx고 y제곱 y로 둬야 여기 중간에 xy가 되죠. 그럼 숫자만 가지고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2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쉽게 나왔죠.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x-2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x는 뭐 2y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 이꼴 2y 1대 이 식의 대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에 대입할게요. 자, 그럼 2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2y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그러면 8y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그럼 y제곱은 얼마? 1. 그쵸? 그러면 y는 하나는 마이너스 1 또는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2y였으니까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2 y가 1이면 x는 얼마?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x 이꼴 마이너스 y일 때 이 식의 대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에 대입해주면 뭐가 됩니까? 2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죠. 마이너스 y제곱 해주면은 y제곱이 앞에 2가 있으니까 2 더하기 1은 3y제곱은 9니까 y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3. y제곱이 3이니까 y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 또 하나는 y는 루트 3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y니까 여기에서 x는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4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문제 2번 해볼까요?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되어 있네요. 자, 1번에 2차식 2차식이니까 답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4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선생님이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뭘 인수분해를 할까요? 선생님은 딱 봐도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x, x, y, y가 되고 곱해서 3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이게 0이 되는 경우니까요. x는 뭐? 3y. x는 얼마?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얘를 대입을 해주고
얘를 대입을 할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그럼 x자리에 3y를 대입해 주니까 9y의 제곱 더하기 x자리에 3y 제곱하니까 3y 제곱은 8 이렇게 되죠. 자, 9 더하기 3은 얼마? 12. 그래서 y 제곱은 12분의 8. 약분 될까요? 4로 약분하면 뭐가 돼요?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y 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또는 y는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x의 값은 뭐라고 쓸까요? x의 값은 3을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2 x의 값은 3 루트 3분의 2라고 쓰죠. 자, 얘를 고상하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루트 3분의 2 루트 2니까 여기에 루트 3 루트 3을 해주면은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봐요. 자, 봐요. 얘를 3분의 루트 6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모 유리화를 해주면은. 그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6 얘를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가 같을 때 대입을 해줘라. 그럼 여기는 y의 제곱 y 제곱이 되니까 2y 제곱은 8이 되는 거죠. 그럼 y 제곱은 얼마가 돼요? 4. 그래서 여기에서는 y는 마이너스 2 또는 얼마? y는 2. 자, 그럼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여기는 x도 2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4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답은 4개로.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인수분해 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얘는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죠. 아, 이것도 필요 없겠다. 자, 요걸 이항을 시켜봐요. 그러면은 y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y는 뭐가 됩니까? 하나는 플러스 x 플러스 1 또는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y는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계산해 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이걸 이항을 해줄게요. 그럼 몇 x가 됩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죠. 자, 2로 다 약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자, 인수분해 뭐가 될까요? 플러스 4 마이너스 3. 그래서 x의 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4 하나는 3 이렇게 나왔죠. 자, y는 여기다 더하기 1만 해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1만 해주면 되니까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상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x, y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수상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네, 마이너스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그래서 똑같이 답이 똑같이 x의 값은 마이너스 4 x의 값은 3 나와요.
그럴 때 y값은 여기에서 y값이 달라지는 거죠. x의 값이 마이너스 4 나왔으면은 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x의 값이 3 나왔으면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천천히 혼자 천천히 다시 풀어보셔요. 자, 이와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식을 세워보면은 훨씬 문제가 쉬워진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고대 중국의 수학책인 구장산술에는 부러진 대나무 문제가 실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9자인 대나무가 바람에 부러져서 그 끝이 대나무로부터 3자 떨어진 곳에 닿았다. 자, 식을 세워보세요 했습니다. 높이가 9라 그랬으니까 지금 높이가 x하고 y로 되어 있으니까 식을 벌써 하나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훨씬 간단하다.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고요? 9가 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90도네요. 뭐가 나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죠. 어떻게? x의 제곱 더하기 9는 y 제곱. 그래서 x, y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y는 뭐? 9-x를 대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9는 뭐가 될까요? 네. 얼마? 99, 81 마이너스 18x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x의 제곱이 문제는 굉장히 쉽네요. 자, 그럼 x는 얼마가 될까요? 4. x가 4 나와요. 계산해 보면 될까요? 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y는 뭐가 될까요? 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연립 방정식처럼 쌍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고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1차 부등식. 자,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에요. 미지수가 1차인 연립 1차 부등식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 학습 목표를 읽어본다면은 연립 1차 부등식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1차 부등식은 그다지 중학교 공부를 했다면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고 고등학교 와서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생각 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미사를 할 때 이와처럼 사다리차를 이용을 하는데 이 사다리차는 많은 물건을 올려버리면은 경고음이 울린다고 하네요. 100kg 이상의 물건을 올리면은 경고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처럼 내용을 문제를 풀어서 사다리차에 얼마큼 올려야 되는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무게가 Xkg의 물건 한 개와 30kg의 물건 한 개를 동시에 올렸더니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딱 봐도 얘는 100kg 되면 울리니까요. 얘는 70kg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무게가 Xkg인 물건 3개와 20kg 물건 한 개를 올렸더니 경고음이 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 같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식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을 세우면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다. 요런 생각 열기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죠. 자, 부등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100을 기준으로 100kg 이상의 물건을 올리면 경고음이 울렸죠. 경고음이 울렸다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무게가 Xkg 2개 올리면 2X, 3개 올리면 3X 이렇게 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X와 20kg 물건은 1개를 올렸으니까 더해줬다는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단원이 식을 세우는 단원이 아니고 해답 x의 값을 구하는 연립 부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다시피 연립이라는 것은 연립 방정식도 공통인 해를 구하듯이 연립 부등식도 공통인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한번 해봤으리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를 1번만 구해주는 게 아니고 2번만 구해준 게 아니고 공통된 해를 구하는 것이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식 1식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식 1식. 연립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는 x의 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아니, 방정식의 해는 x의 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부등식의 해는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에 x가 있고 우변에 수 이렇게 나타내어 주는 것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좌변에 x가 있어야 되니까 2x, 우변에 상수를 보내니까 숫자를 이항시켜 주니까 뭐가 됩니까? 10.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식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 우리가 전개를 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거는 좌변에.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숫자는 우변에. 그래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3.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면은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1식과 2식의 공통된 해를 할 수 있으면은 해도 상관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이 공통된 해를 어디에 수직선에 나타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직선은 간단합니다. 숫자는 크면 오른쪽, 숫자가 작으면 왼쪽. 그러면 3하고 5가 있으면 3이 더 작네 왼쪽, 5가 더 크네 오른쪽. 이렇게 표시하는 게 수직선입니다. 자, 3에 동호가 있네 색칠해주고. 그죠? 어느 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자, 5는 동호가 없네? 뚫어주고. 어느 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어디니? 아,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답은 뭐라고? x는 3보다 같고 왼쪽으로 가네 x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학습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학습표라고. 자, 이게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세요. 중학교 때 이 학습은 한글로 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 1번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 되어 있네요. 이런 계산 문제는 직접 하고 잘할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식 1식을 보겠습니다. 식 1식 x는 왼쪽으로, 그러면 2x, 숫자는 오른쪽으로 6.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3. 자, 식 2식은 어떻게 됩니까? x는 왼쪽, 마이너스 x, 숫자는 오른쪽 1.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공통된 해를 구해주세요. 3하고 마이너스 1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 작네. 3은 커네. 둘 다 구멍이 뚫어졌구나. 얘는 왼쪽이네. 왼쪽. 얘는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공통된 건 두 번 겹쳐져 있는 게 x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구나. 어렵지 않죠?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식일식은 x는 왼쪽 마이너스 x. 숫자는 오른쪽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구나. 부동호 방향은 바뀌었다. 자, 식이식은 어떻게 됩니까? x는 왼쪽 마이너스 3x. 숫자는 오른쪽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을 나눠주네?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공통된 해를 수직선에 옮겨보자. 3하고 5가 나왔네. 3은 왼쪽, 5는 오른쪽. 둘 다 색칠해야 되는구나. 3은 오른쪽으로 가네. 5는 왼쪽으로 가는구나. 하사표 방향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된 범위 x는 뭐가 돼요? 3과 5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이거는 단순 계산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단순 계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숫자는 왼쪽. 아니다. 문자는 왼쪽.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네.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요. 어렵지 않죠? 자, 얘를 1식으로 해서 풀었고요. 얘를 2식으로 본다면요. 자, 얘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풀어줬습니다. 숫자는 왼쪽 x. 아니야.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그래서 뭐가 됩니까? 3. 나왔어요. 그러면은 공통된 해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 올려볼게요. 2하고 3이 됐죠. 2는 왼쪽, 3은 오른쪽. 얘는 색칠, 얘는 색칠하냐? 2는 어느 쪽? 오른쪽. 3도 오른쪽.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두 번 겹쳐져 있는 게 x야. 그럼 x는 3보다는 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하겠습니다. 4번 3을 곱해줘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x-2는 3. 그럼 x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보내주면은 5. 자, 이 식은 전개를 해주면 2x 플러스 4, x 플러스 3. 문자는 왼쪽, x, 숫자는 오른쪽, 마이너스 1. 자,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작네. 왼쪽, 5는 커네. 오른쪽. 5는 구멍을 뚫어주고요. 얘는 색칠을 해주고요. 네. 5는 왼쪽으로 가네요. 자, 이거 나중에 민감한 사항이 생길 텐데요. 그때 설명을 해주려고 안 해주고 있는데, 약간 민감한 일이 생길 때 요 동그라미가 동호가 없을 때는 약간 비슷하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방향도 왼쪽이네요. 왼쪽. 공통된 부분이 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왜? x가 공통된 부분이 여기가 있으면은 수직선은 단순해요. 작으면은 왼쪽. 그럼 x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리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연리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통된 영역이 이와처럼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공통된 영역이 한 방향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공통된 해가 이하처럼 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제 2번은 어떤 영역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식 1, 식 2 x가 있는 것은 왼쪽, 나머지 숫자는 오른쪽. 그러면 x는 1보다 크다 나오죠. 자, 식 20 보겠습니다. x가 있는 것은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숫자는 오른쪽. 그래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4 이렇게 됐네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뀝니다. 자, 공통된 해를 한번 찾아봅시다. 1하고 마이너스 2를 비교할 때 마이너스 2가 작아요. 그래서 왼쪽. 얘는 색칠되어 있고 얘는 색칠 안 되어 있어요. 자, 1을 향해 쓰는 x가 1을 향해 쓰는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네요. 공통된 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해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자, 1번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항을 해주면은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2번식은 어떻게 됩니까? 3x 이항을 해줬더니 부호가 바뀌어서 6이 돼버리죠. 그러면 3으로 나눠주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비교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이 더 작죠. 그래서 왼쪽에 적혀졌네요. 방향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의 방향은 x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x가 어느 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공통된 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식이죠? 자, 이항을 했습니다. 몇 x? 2x. 이항을 했습니다. 뭐가 됩니까? 8. 그럼 x는 뭐가 되죠? 4. 자, 이항을 했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죠? 푸는 방법은 마이너스 3x. 이항을 했습니다. 뭐가 됩니까? 6.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곱하죠. 마이너스로 나누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만약에 문제 풀이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틀려도 답이 틀린지도 모르고 답이 틀려버려요. 네, 조심해줘야 돼요.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4죠. 네, 수직선은 아주 단순한 것밖에 없어요. 얘는 색칠이고 얘는 색칠 아니야. 그러면은 4에 대한 x의 방향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마이너스 2에 대한 x의 방향은 왼쪽이죠. 답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